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경찰부터 부르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을 먼저 부르면 장례 절차가 몇 배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죽음은 변사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자살, 타살 혹은 사고사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부검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은 장례식장이 아닌 경찰 통제하에 국과수로 이송됩니다. 입관도 염습도 하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사망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죠. 슬픔 속에서 정신없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경찰이 아니라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히 자연사라고 판단되면 별다른 수사 없이 장례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례 일정 지연 없이고 인을 평온하게 떠나보낼 수 있고 가족들도 불필요한 조사 없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장례식장 접수, 화장 절차, 사망 신고 등 모든 행정 절차의 기반이 됩니다. 의사가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의사가 없는 경우 경찰과 검안의가 발급하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연사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만으로 충분하며 이것이 바로 경찰 개입 없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사망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장례식장을 예약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시신 운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약 시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사망진단서 원본입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병원 또는 자택에서 장례식장으로 시신 이송이 가능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마련부터 입관, 발인, 화장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가족은 이곳에서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유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빈소 마련을 시작으로 입관, 발인, 화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유족은 장례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큰 혼란 없이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의전, 식사, 조문객 응대, 장의차 준비 등 전반적인 실무를 맡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 절차는 일반적으로 3일장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데 있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문화적 형식입니다. 1일차에는 고인의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운구되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접수한 후 빈소를 마련합니다. 빈소가 마련되면 유족은 친지 및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리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때 고인의 사진이 걸리고 헌화대와 영정이 준비됩니다. 상주는 흰색 장례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입관은 보통 1일차 또는 다음날 오전에 진행되며 고인의 몸을 정갈하게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1차는 본격적인 조문 일정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조문객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넵니다. 종교를 가진 고인의 경우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종교에 따라 장례미사, 예불, 추도 예배 등의 종교 예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 측에서는
종교별 예식도 지원 가능하며 고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예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문객이 많을 경우 음식 제공 및 접대도 큰 몫을 차지하며 이는 장례식장과 협의에 준비됩니다. 3일차에는 장례의 정점인 발인이 이루어집니다. 발인이란 고인의 영정과 관이 운구차에 실려 마지막 길을 떠나는 절차로 보통 새벽이나 아침 일찍 진행됩니다. 발인 전에는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일부 유족은 고인의 관을 따라 함께 장지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장지는 화장장이나 매장지로 정해지며 최근에는 공간과 환경적 이유로 화장을 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은 유족이 정한 납골당 또는 선산 혹은 가족묘지에 안치됩니다. 장례 기간 동안 유족이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장례 지도사는 유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필요한 서류, 일정 조율, 비용 정산까지 전담해 주므로 처음 겪는 유족들도 큰 혼란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정성껏 떠나보내야 하기에 체계적인 장례 절차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처럼 장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삶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3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장례 절차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마주할 이별 앞에서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한 작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 신고는 장례 절차와 더불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사망 사실이 반영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이후에 상속, 금융자산 정리, 보험금 청구, 각종 명예 변경 등 실질적인 사후, 행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사망 신고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사망 진단서 원본 일부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으며 이는 장례식장 접수나 화장 절차에도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사망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고 그에 따라 고인이 소유했던 각종 공적 자격,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권, 건강보험 자격, 기초이용금 등도 자동 정리됩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보험 계약에서도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유족이 상속 또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실질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례식장 또는 장례 지도사의 협조를 받아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한 사망 신고 접수 시스템도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관계로 대부분 오프라인 방문 접수가 일반적입니다. 사망 신고가 처리되면 고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사망일과 사망 장소, 사망 원인이 명시되어 반영되며 이후 유족이 금융기관, 보험사, 관공서 등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고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망신고는 상속 절차의 선행 조건입니다. 이처럼 사망신고는 행정적으로 단순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남은 가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후속 절차들의 시작점이 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정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신고는 단순히 문서 몇 장을 접수하는 일이 아니라 고인의 생애를 정리하고 남은 가족이 다음을 준비하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슬픔 속에서도 이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고인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남은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사망 후 행정 및 자산 정리. 사망 이후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는 재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정리, 법적 절차, 세무 신고 등 복잡하고 중요한 사후 처리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정리를 넘어 고인의 재산을 올바르게 승계하고 남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가 대표적인 첫 단계입니다. 생명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 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사망진단서 및 청구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액이나 절차가 상이하므로 각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고인의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요구되며 상속인 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면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필요시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속 등기 서류와 세무신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지방세와 취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인터넷, 전기, 가스 등 생활요금의 해지 및 정산도 진행되어야 하며 SN 애정이나 유료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자산도 정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종종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중립적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이후의 행정 처리는 남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함께 행정적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생전에 유언장 작성이나 가족 간 합의 등을 통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망은 인생의 끝이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후 정리는 단지 의무가 아닌 고인을 기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유산을 둘러싼 혼란을 막고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장례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며 행정과 법률적 정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역시 고인의 삶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마무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사망 후 사후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올해로 92살이 되셨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셨습니다. 할머니는 10살도 안 된 손녀 앞에서도 늘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지만 가끔씩 말없이 창밖을 보실 때면 무언가 깊은 후회를
안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별, 정신없이 치른 장례식, 그 후 밀려오는 허탈감, 사망 신고는 했지만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물어볼 사람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보험도 들어두었고 퇴직연금도 있었으며 집과 통장도 모두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춘자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두셨습니다. 행정 처리는 마음의 정리가 되면 천천히 하자고 생각했지만 그 천천히가 몇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해가 흘러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자 그제야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한은 이미 지나 있었고 연금은 신청하지 않은 채 소멸되었으며 은행 계좌는 휴면 처리가 되어 법적 절차 없이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도 상속 절차를 밟지 않아 세금 체납 문제로 압류 위기에 처했고 결국 가족 명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큰 세금과 복잡한 소송을 치러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고. 그때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지금처럼 매달 생활비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퇴직연금만이라도 받았더라면 병원 갈 때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었을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일로 할머니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마을 회관에 나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꼭 행정 처리를 제때 하라고 알려주셨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에도 여러 번 참석하셨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그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은 끝이지만 남겨진 것들은 행정적으로 계속 흐른다는 걸 그걸 모르면 사랑했던 사람이 남긴 것들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는 걸 몸소 겪으셨던 김춘자 할머니. 지금도 작은 방 한편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십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물어봤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거라고. 김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아픈 기억이 아닙니다.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며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그 자체로 깊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모르고 당황하다 보면 더 큰 혼란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날이 왔을 때 조금 더 덜 혼란스럽기를, 고인을 평온하게 떠나 보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가족의 사망 시에 꼭 알아야 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119는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사망 확인을 위한 신고도 접수하고 필요시 응급의료진과 함께 출동하여 사망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19를 통해 출동한 의료진은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한 후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자연사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안을 위해 경찰과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범죄나 외상이 없는 자연사라면 큰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정하고 시신을 안치해야 합니다. 가까운 장례식장에 문의하면 시신부부터 장례 일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3일장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장례 지도사가 장례 물품,
문상객 응대, 할인 등 전 과정을 도와줍니다. 사망 진단서 원본을 가지고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가족 중 한 명이 가면 되고 신분증과 사망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 말소와 함께 장례지원금 등 관련 복지 제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 통보, 연금 및 보험 관련 정리, 부동산 및 재산 상속 관련 서류 준비, 고인이 SNS, 휴대폰, 구독 서비스 정리 등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절차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이 혹시 모를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